인도에서 네, 네팔 지진 소식을 듣고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고 맞아요. 했는데,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실래요? 당시 제가 인도 여행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북인도였어요. 그때 제가 바라나시를 여행하고, 어, 다질링으로 갔던 걸로 기억해요. 기차 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기차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기차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근데 인도 기차가 사실 자주 멈추긴 하거든요. 그냥 멈췄을 때 한국처럼 안내 방송을 하거나 그렇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는데, 근데 그날따라 유독 기차가 안 움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지? 왜 안 움직이지? 하다가 나중에 역에서 내려서 뉴스를 보니까 브레이킹 뉴스를 해가지고 네팔 지진 났다고 이렇게 그 TV 화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네팔이 큰 지진이 났구나. 그 지진 때문에 기차가 멈춰 섰던 거구나. 그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네팔까지 가게 되셨어요? 음, 계속 그 이제 얘기를 이해하자면은, 원래 제가 이제 그 인도에 시킴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북인도 쪽에 보시면 지도 보면 여러분들 구글 지도나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이 네팔이 있고 여기가 부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인도 땅이 이렇게 있는데, 좁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다질링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지역을 시킴이라 그래요. 시킴이라 그러는데, 거기 다질링을 이제 여행하려고 가던 길에 그때 이제 네팔이랑 되게 가깝고 거기도 히말라야 산 이제 지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큰 지진이 나서 그 지역도 같이 흔들리고 피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들링에 있을 때 그 지진의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여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네팔뿐만 아니라 그 북인도 쪽 히말라야 산맥 쪽에 있는 지역들도 같이 여진의 피해를 봤었는데, 제가 당시 숙박했던 그 게스트하우스도 흔들렸어요. 지진 때문에. 지진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여진 때문에 어 갑자기 다들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한동안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지진 때문에 무서워서 다즐링에서 이제 콜카타로 이동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기차표를 알아봐서 콜카타로 이동을 했었죠. 그럼 언제 네팔을 가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콜카타로 내려왔거든요. 한 이틀을 거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콜카타에서 좀 지내다가 우연히 제가 네팔 그런 지진 뉴스 속보 뭐 보면서 가슴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큰 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쳐가지고 피해도 많이 봐가지고 안타까운 건 당연한데, 저는 그때 그 전에 2012년도에 네팔 트레킹을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만났던 네팔 사람들이 기억이 나면서 되게 가슴이 아련하고, 왠지 내가 하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또 올랐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그 네팔이란다. 그 인도 여행 카페에서 당시에 그 네팔 지진을 이제 도와주는 정확히 말하면 네팔 지진 피해를 당했던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활동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라이언스 클럽이라고 거기서 하는 건데, 그 글 보고 나서 나도 그러면은 네팔로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비행기표를 끊고 카트만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네팔로 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네팔로 가서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네팔 딱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네팔 시내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숙소까지 약속된 장소, 그 봉사활동 단체가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진 피해가 고스란히 남겨졌어요. 제가 당시 방문했을 때 그 1차 큰 지진이 4월 20일 날 일어났던 걸로 기억해요. 이건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쯤에 일어났거든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팔 카트만두 도심 곳곳이 지진을 인해서 담벼락이 무너졌거나
뭐 건물이 좀 금이 갔거나 무너진 건물도 있고 등등등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지진이 이번에 진짜 크긴 컸나 보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뉴스에서 봤던 뭐 보도 장면 보면은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되게 못 살 정도로 힘들 정도로 완전 초토화될 줄 알았는데 또 한편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여줬던 거는 정말 약간 좀 자극적인 거? 진짜 다 완전히 무너진, 물론 완전히 무너진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 위주로 찍어서 보도해가지고 저는 진짜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다 초토화됐지 않은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생각보다는 엄청 심각할 줄 알았는데 심각한 거 맞는데 매우 심각한 건 아니거나 초토화된 건 아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었던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이제 장면들을 이동하면서 보게 됐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일단은 거기 도착해서 그 봉사활동 같이 하는 사람, 그 봉사활동 대장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랑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네팔 현지 사람들과도 좀 협력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도 봉사활동 하는 동안은 숙소는 어디에서 지내면 된다 해서 숙소 배정도 받고 당시에 제 기억에 한 저 포함해서 5명? 6명이었나 이렇게 봉사활동 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왔던 걸로 기억하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저처럼 장기 여행자들, 배낭 여행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면서 또 지진을 겪으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게 2차 지진인데 그 2차 지진이 한 5월 15일인가? 이제 날짜는 솔직히 10년 전에 돼서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쯤에 일어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제가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네팔 카트만두 도착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이게 타이밍이 그랬어요. 왠지 이게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약간 감기 몸살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낌새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감기 몸살 증상 오는데 아, 이거 오늘 이제부터 이제 봉사활동 하기로 했는데 이거 괜히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평상시처럼 똑같이 그냥 워낙 이제 저희 이제 장기 여행자들은 항상 이제 상비약 같은 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뭐 종합감기약이나 헤어제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 이제 종합감기약을 먹고 잤어요. 보통 약 먹고 일찍 자면은 다음날 괜찮아지거든요. 완화되거나. 근데 이게 전혀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더 심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고열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봉사활동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는커녕 그 봉사활동 팀에 민폐만 끼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당시 봉사활동 대장님 기억나거든요. 그분도 장기 여행자였어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바이크 타고 막 세계 일주, 막 유라시아 일주 하던 분인데 이런 네팔 지진 소식 듣고 여행을 잠시 중단하고 카트만두에서 되게 그 봉사활동 조직해가지고 나름대로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도 모집해서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되게 저를 심각한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이거 괜히 뭐랄까 좀 질병 얻고 와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병 퍼뜨린 거 아니냐 막 되게 저를 되게 안 좋게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럼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네팔 지진을 또 겪으신 거예요? 사실 지진이 올 거라고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예상을 했기보다는 또 이런 큰 지진이 오겠어. 여진은 계속 있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감안하고 왔었는데 또 한 번 큰 지진이 오겠어 하고 설마 하고 왔었는데 그 지진이 오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계속 아파가지고 고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장님이 저를 데리고 근처 네팔 현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도 처방받고 해가지고 했는데 쉬고 있었는데 그래도 열이 낫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분이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게 만약 그때 당시에는 신종플루 메르스가 한창 유행했던 때거든요. 그때 딱 2015년도니까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네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일단은 큰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으로 데려가서 만약에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되면은 뭐 신종플루든 그러면은 그때 당시 저랑 같이 그 봉사활동 했던 사람들 다 전부 다 격리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진짜 최악의 민폐 상황이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 대장님은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일단은 병원 가서
검사를 받자. 그리고 나서 좀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 결과 보고 이제 검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좀 결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날 병원 갔어요. 네팔 거기 나름대로 네팔에서 큰 병원에서 갔는데 제가 그때 그 병원 가서 조금 놀랬던 게 병원이 너무 시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위생도 너무 안 좋았고 뭐 이제 그 응급실이었나 병실에 가서 누워 있는데 진료 받으려고 근데 그 뭐라 그러죠 그 환자가 눕는 침대 있잖아요 병실 침대 보면은 그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게 진짜 피가 묻은 게 그곳에 묻어 있는 그 병실 침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침구류 같은 거 빠지지 않고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위생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전 거기에서 잠깐 누워 있으면서 아 여기 있으면은 내가 오히려 병을 낫기보다는 병을 더 키우겠다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아 나 여기 있지 못하겠다. 여기 말고 좀 더 큰 병원이거나 좀 위생 상태 괜찮은 병 없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분 말로는 있는데 외국인 전문 병원이 있대요. 큰 병원이 있대요. 근데 비싸대요 좀 거기.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알겠다 그 병원 일단 가자.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 병원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병원 옮겼어요. 근데 과연 말 그대로 그 병원 도착했는데 병원도 되게 크고 시설도 좋았고 깨끗해가지고 그때는 좀 안심이 됐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병원비 폭탄 받고 진짜 그때 되게 시겁하게 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 여기에서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그 안도의 한숨이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 병원에 있을 때 지진을 또 겪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해서 보니까 검사 결과 기다려 보니까 다행히 뭐 신종플루나 그런 메르스라는 병원은 아니었고 그때 네팔 의료진들이 저를 장티푸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장티푸스? 내가 장티푸스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죠. 근데 나중에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 돌아와서 그 진료 내역을 다시 이제 한국 병원 가서 진료 받았을 때 이제 그쪽 우리나라 병원에서 이거 장티푸스 아니라고 나중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장티푸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입원을 된대요.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그래서 입원을 하면서 제 기억에 한 3, 4일 정도 입원했었나 라고 기억하는데 그때 정말 고열 때문에 밤마다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되게 많이 고생했었고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이제 약 먹고 치료 받으니까 좀 상태가 그래도 호전되더라고요. 호전됐었고 당시에 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지 그 봉사했던 대장님이 대사관에다가 보고를 했었나 봐요. 우리나라 네팔 대사관 보고해가지고 대사관 직원이 왔었어요 저한테 병문안 직원 와가지고 괜찮냐고 그래서 막 물어봤었는데 뭐 집에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가족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대사관 분한테 절대 집에다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 그 타국에서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했는데 그거 가족들이 알면 부모님 알면은 얼마나 큰 걱정을 끼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알리지 말라고. 나 이제 좋아졌으니까 좀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알리지 말고 알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퇴원을 하려고 이제 퇴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 상태가 좋아지니까 슬슬 돈 걱정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앞전에 이제 비싼 병원이 있다 얘기 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몸이 너무 안 좋고 죽기 직전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가자고 했었는데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아 이거 병원비 많이 나온 거 아니야? 걱정되는데 비싸다고 하는데 여기.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 이제 간호사한테 나 이제 퇴원을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원비 지금까지 얼마 나왔는지 좀 나한테 좀 청구서 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래서 저한테 청구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청구서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통장 잔고 있잖아요. 여행 잔고에 당시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다 털리고도 다 고스란히 병원비도 줘야 될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나 하루 더 있으면은 완전 뭐랄까 하루 더 있으면은 진짜 완전 거지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나 퇴원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그럼 지진 도대체 언제 겪으신 거죠?